오케이. 시작해 볼게요. 우리 1단원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했어. 그걸 가지고 이제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로 따라올 거예요. 함수 연속 따라오는데 함수의 연속의 개념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연속이 됐다 하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을 띄지 않고 한꺼번에 그려진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한붓 그리기가 안 돼. 손을 띄어야 돼. 그러면 불연속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렇게. 자, 그럼 한붓 그리기가 가능해졌다라는 건 즉 x는 a에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나온 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x는 a도 연속이래 fx가.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식으로 먼저 개념으로 먼저 잡아줄게요. 첫 번째 얘기는 일단 함수값이 a에서니까 함수값 fa가 존재해야 합니다. 함수값이 존재해야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아예 연속이 안 될 거예요. 함수값 fa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한다면 a일 때의 실제 극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a일 때 실제 극값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워놓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서 이렇게 극한값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이 1번과 2번, 즉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가 서로 이 값이 일치가 되게 된다면 얘는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연속이다라고 했는데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속이 안 되는 불연속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불연속들이 뭐가 있나 살펴볼게요. 자, 1번에 있는 거 갖고 얘기를 합시다.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불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인 거는 어떻게 하냐? FA가 어째?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버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아니 연속이 아니겠지. 뭔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갔어. 그런데 여기가 A라고 한번 정해봅시다. 여기가 A라고 할게요. A 부분에서 뻥뻥 뻥 뚫려버렸어. A 부분에 뻥뻥 뻥 뚫렸어요.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뻥뻥 뚫려져 있어. 뻥뻥가 뚫려졌다라는 건 그 값이 여기 요만큼이 FA였는데 FA 값이 없다는 거예요. FA 값이 없으니까 가다가 뻥 뚫렸으니까 한복 그리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F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한복 그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연속이 아닌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그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그래프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A라는 값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즉 여기 A인데 이렇게 여기 A인데 이렇게 좌극한 값. 이건 좌극한이지. 좌극한 값과 이렇게 가면 우극한이지. 우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아예 연속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연속인 거고요. 자, 이쪽에다 그림 이렇게 잡을게요. 세 번째, 1번과 1번 값, 즉 함수 값하고 극한값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요. 여기 A라고 했고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뻥과 뻥 뚫려 있고 이렇게 갔는데 함수값이 함수값을 이렇게 달라서 요만큼이 FA고요. 요만큼이 FA고 극한값이 여기는 극한값이 되는 거고요. 위에는 함수값이 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연속이다 함은 첫째 함수값이 있어야 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해야 합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교재에서 정리를 해두시면서 여기 부분 포인트를 좀 잘 잡아보세요. 어째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책에 여러분들 책에는 40페이지에 있으니까 40페이지의 그 그림과 내용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정리할 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거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미분적분까지 계속 연결되는 얘기로 구간 이야기가 나와요. 구간 얘기가 나오는데 구간의 정의를 하나 봐줘야 돼요. 구간의 정의가 그래도 구간을 정리해 볼게. 구간 이렇게 돼 있고 교재에서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되고 구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크게 구간을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닫힌 구간은 한자로 표현을 써서 닫혔으니까 폐구간이다라고 쓰기도 하고 열린 구간을 열렸다 그래서 개구간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열릴 개자를 해서 개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열렸고 닫혔다는데 열렸고 닫혔다의 의미가 이겁니다. 닫힌 구간은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그리고 A, B 이렇게 써줄 겁니다. 닫힌 구간이에요. 그런데 닫힌 구간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요거인 거야. A보다 크거나 가운데 있는 게 기호를 이렇게 해준다면 요 얘기는 X라는 애가 있다면 X라는 애가 A보다 B보다 사이에 있긴 있는데 크고 작고 사이에 있긴 있는데 폐구간이 되면 닫힌 구간이 되면 이렇게 등호가 붙는다는 얘기고요. 열린 구간으로 해서 개구간 얘기가 나오면 개구간은 이렇게 생겼어. A, B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도 기호로 써줬더니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위에 거는 등호가 붙는 거고요. 아래 거는 등호가 안 붙는 거예요.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건 수직선으로 나타냈더니 어떻게 생겼습니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된 건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요 라고 돼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가죠? 빵꾸가 뚫리냐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새까맣게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하는 게 구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설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까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임팩트 있게 하나 더 얘기할게. 어떤 얘기하냐? 여기 짝대기 붙었죠? 여기 짝대기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선생님도 슬픈 얘기인데 짝대기 있으니까 짝대기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라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라도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제목성에 붙어있는 연속 함수라고 있습니다. 연속 함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 함수다 이렇게. 연속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함수가 연속이라니까 선생님 다시 얘기하면 뭐가 가능하면 그 구간 내에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얘는 연속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간 내에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연속함수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만 연속함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구간에서만. 전체 구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열린 구간, 함수 fx가 열린 구간이가고 A, B에서 일단 뭐가 되고 연속이 되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값이 존재하고요. 이걸 fa다. 함수값하고 똑같이. 그리고 리미트 b로 갈 때 자극하는 값이 있어야겠죠. 얘가 fb다 이렇게. 선생님, 얘 두 번째 거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가 FA가 함수값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돼서 FB 함수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 시작하니까 A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 값 이게 FA랑 같고 B인 거 요게 좌극한 값 이게 FB랑 같습니다. 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이번 얘기는 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어차피 그 구간 내에서 연속이냐를 따져갈 거니까 이건 큰 의미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단 정리를 할 거다. 그래서 구간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구간, 구간. 기훈이는 뭔가 이렇게 타이핑을 칩니까? 방금 집 돌아가지고 뭐라고요? 방금 이거 컴퓨터 뭐 설정하느라 타이핑했어요. 한 번씩 자꾸 너는 컴퓨터 설정을 많이 하더라. 구간 알 수 있겠죠? 저렇게 소괄호 표시랑 같이 대괄호 표시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어떤 애는 등호가 붙는 거고 어떤 애는 등호가 안 붙는다는 거 주의해 두면 됩니다. 생각이 갑니까? 이해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혹시 발음이 세진 않습니까? 마스크 써서 괜찮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함수의 연속성들을 살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시험 이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갈 때 여기서 조금 깝깝하고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깎아보고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막 그래프 그리라고 막 얘기해. 그러면 그래프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일단 따라와 봐요. 첫 번째 다항함수 잡을까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잡을게요. 다항함수다라고 하면 뭐를 다항함수라고 합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흘려가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다항함수는 말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네요. 그런데 모든 구간을 어떻게 표현하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면 모든 구간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모든 구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저기 등호함수는 개구간을 썼어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는 수야, 존재하지 않는 수야?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무한대라는 거를 값을 정의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 부분을 끼워넣는 개구간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배운 함수들 지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유리함수들. 유리함수다라고 하면 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리함수는 분수를 얘기하는 거야. y는 뭐분의 fx분의 cx 이러고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거에서 불연속이 나타납니다.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 불연속이 등장됩니다. 이렇게. 그때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라는 건 반복 그리기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함수가 있네요. 무리함수라는 건 뭐 루트 붙은 걸 무리함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루트 붙은 걸 무리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y는 이라고 해놓고 루트 fx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러면 이 루트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f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뭐 연속이 되는 거고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불연속이라는 표현하기도 되게 힘든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fx가 있을 때 언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연속성 이렇게 따진다면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이거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연속이고요. 무리함수, 루트가 붙은 무리함수 부분은 어디에서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연속이 나타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실게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태형 연속 이해 갑니까? 그 앞을 놓쳐갖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거기다 표시에 함수값이 있고요. 극한값이 있고요. 세 개가 일치하고요. 여기 40페이지에 있죠?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초록 박스 안에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여기가 일치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됐습니까? 정리됐으면 44페이지에 있는 이제 1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연속함 성질까지 해서 56페이지까지 연속만 마무리하고 끝내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바로 미분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밖에서 요거 하고 미분 저 활용 정도까지 앞에가 중간고사예요.
아마 속 서너 번 반복 더 하면 중간고사까지 범위시긴 갑니다. 아니 뭐예요? 이 양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 별로 없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면 돼요. 아, 네. 알아요? 아니야. 이거 봤어요? 네. 네. 내일 이제 안 나왔어요? 내일. 우리 요것만 정리해놓고 여기 뭐 세팅을 좀 해줘야 돼서 잠깐만 시간을 두고 볼게요. 우리 완전 정신없나? 이따 모자라면 시간을 조금 더 뒤에까지 볼게요. 자, 요거 하나 해놓고 봅시다. 자, 이거 봤더니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아니?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보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2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2를 넣어봤어요. 1 넣었더니 뭐 나옵니까? 1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y는 x를 잡아보는 거예요. y는 x 잡아봤더니 이렇게 쭉인데 왼쪽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일치가 됐잖아요. 일치가 됐으니까 한복 그리기 가능해서 연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냐? 여기다 1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1 넣더니 뭐 됐어요? 1이죠. 여기다 1 넣었어요. 뭐 됐어요? 1이죠. 여기다 1 내면 오른쪽이니까 얘가 무슨 값이냐면 우극한 값을 가지는 거고요. 여기다 1 내면 왼쪽 가니까 얘가 좌극한 값을 가지는 겁니다. 우극한 좌극한이 일치가 되니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함수값까지 같아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수값은 어디서 보는 거냐면 이쪽 이렇게 등호 붙은 거에서 넣는 거가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됐어? 뭐를 해도 요거 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찾아지잖아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래프가 끊겨 있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래프와 1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실제로 내가 넣어봐가지고 는 값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2번 같이 지금 요거 별표해놓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십 번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1이 아닐 때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슨 값을? 극한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일 때 무슨 값 이렇게 주면 얘는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 이렇게 보는데 이미 함수값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1일 때 2다라고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1일 때 2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냐? 극한값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거기 주어진 식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3을 본 거예요. 2를 집어넣었더니 0분의 0꼴이 됐어. 우리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나 유리화 또는 로피탈 했잖아요. 그럼 인수분해로 해도 좋고 유리화로 해도 좋고 아니면 로피탈로 해도 좋고 우리 로피탈 연습하고 있으면 로피탈 해볼까요? 분모 비분했더니 1이고요. 분자 비분했더니 2x 플러스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2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1 집어넣을 때 몇 됐어요? 4란 말입니다. 4. 4가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 된 거예요. 극한값은 4인데 함수값은 몇입니까? 2네요.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정의는 내려져 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아서 얘 그림 그려보면 실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2x 플러스 2는 이렇게 2x 플러스 2를 그냥 그대로 2고 그림을 그리고 1일 때 1 넣었더니 4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빵꾸가 뚫리는 거고 극한값에서 극한값만 가지니까 함수값일 때는 2다 이렇게 다시 값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점을 찍고 빵꾸 뚫려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돼서 극한값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거 그래프를 가지고 계속 반복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요거 정리할 건데 지금 저 뒤에 오늘 우리 약속된 진도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해 줄 건데 여기 또 세팅해 줄 게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을 조금만 미리 잡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7시 10분에 만날 거예요. 네. 여기 좀 쉬어요. 참. 잠깐만요. 자, 이제 두 번째 거에서 살펴보는 얘기를 보면 연속 얘기가 훨씬 더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 봤더니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4. 아, 열린 구간이래요. 열린 구간 왜?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 2하고 4. 여기 지금 빵꾸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2하고 4. 이렇게 빵꾸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요, 보면. 자, 빵꾸가 여기 열린 구간이다라고 하니까 뚫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구간에서 극한값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먼저 찾아보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개수 먼저 찾아봅시다. 그러면 쭉 가봤다. 여기서. 자, 한복 그리기가 잘린 부분 동그라미 해볼게요. 여기 부분 몇 개? 이렇게 세 개가 보이잖아요. 세 개가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세 개가 보이는데 여기 0일 때 여기서는 왜 극한값이 연속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값과? 함수값이 2라고 돼 있고 극한값은 1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네요. 그래서 불연속이고요. 여기 1은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틀려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세 번째 요거는 얘도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한복 그리기가 안 되네요. 3에서는 얘는 일치하니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찾아봅니다. 자, 어떻게 찾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A는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요. 세 개가 되겠고,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는 이라고 말 다시 잡을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세 개가 아니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까 뭐였어요? 한 개에서 한 개, X가 몇일 때? 1일 때요. 자, 불연속인 점 물어봤어요. 불연속인 점의 개수. B는 그럼 몇 개입니까? 라고 했더니 B가 몇 개? 이게 3개입니다. 이게 3개. X가 뭐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3개인데 0하고 2일 때는 아까 우리 살펴봤다시피 뭐와?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연속이고요. 1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A는 1, B는 3이 돼서 더하기 해놓으면 4입니다. 라고 4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개념을 잡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한복 그리기가 안 되면 연속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한복 그리기가 안 되는 형태 중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있지만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즉 빵꾸가 뚫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지금 85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은 얘기가 돼서 이거는 어렵지가 않은 얘기가 돼서 일단 얘를 먼저 따라오는데 이게 필수제 3번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4번과 5번을 먼저 해놓고 3번으로 갈게요. 필수제 일단 3번에다가는 별표 3개를 해주세요. 필수제 3번에다가는 별표 3개를 해줍니다. 46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3번에다가는 별표 3개를 해주시고 47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4번에다가는 별표 하나를 해주세요. 하나를 해주시고 필수제 4번 먼저 해놓고 5번, 4번, 5번 한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따라가 봅니다. 네,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엄청나게 많이 볼 겁니다. 라고 해서 뭐를요? 뭐가 아닐 때 이렇게 준 거. 요거. 얘는 무슨 값? 극한값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뭐일 때 값이 이렇게 지정됩니다. 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무슨 값? 함수값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가 되는 걸 따져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정해졌어 우리한테. 뭐가 정해졌습니까? 함수값이 여기 주어진 x가 2일 때 x는 2에서 물어보니까 함수값이 몇이라고? 5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따지면 된단 말이야. 뭐를? 극한값도 5이면 된다. 이렇게 따지면 된다. 함수값이 5니까 극한값도 5입니다. 라고 따지면 돼요. 그래서 시도해보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갑시다. 그리고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극한값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얘가 몇이라고요? 네, 5라고요. 이렇게 놓으면 왼쪽은 극한값, 오른쪽은 함수값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극한값 계산하려고 했다 정리해 볼 거야.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네. 분자의 극한값도 0이 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얘가 뭐입니다? 0입니다. 왜? 0분의 0꼴이 하니까. 0분의 0꼴이야만이 무슨 상수값을 가지니까 상수값 5를 가지니까 이렇게 해볼 거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다. 라는 식을 우리는 한 개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서술형 때문에 한번 이제 여기 1번에 꼭 2번을 여기다 쓸게요. 원칙적인 방법하고 로피탈 여기서 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원칙적인 방법 우리 계속 했던 거야. 여기 b가 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여기 자리 b 자리에다가 넘기는 거야. 넘겼더니 2a 마이너스 4라고 됩니다. 왜? 여기서 b 놓고 나머지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거니까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합차가 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됐고 a로 묶었더니 x 플러스 2가 됩니다. x 플러스 2로 묶어주면요. 앞에 x 마이너스 2고 플러스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갑니다 해주고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돼서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됐는데 얘가 몇? 5가 됩니다. 라고 정리해 줬더니 a는 9가 되겠네요. a가 9가 됐고 a 9를 집어넣었더니 b는 14입니다. 라고 정리해서 a 값, b 값을 정리해주면 원칙적인 방법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선생님 나는 요거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는 김에 한번 더 정리해주면 빨리 여기다 조리제법 올리라고 그랬어. 1, a, 나머지 상수 2a-4 이렇게 조리제법 올리라고요. 그래놓고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빨리 무조건 세워놓고 조리제법 쓰는 거야. 1, 올려갔더니 마이너스 2, a-2 올라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됐네요. 빵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 앞에다 x 붙여서 갖고 왔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리 갖고 오고. 선생님 지금 얘기는 뭐 이해 가죠? 혹시 인수분해가 나는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자,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만큼만 동그라미 할까요? 여기다가 방법 2로 얘기를 해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모 미분하라고 그랬어요. 분모 미분할 때 뭐가 됩니까? 네, 요거 갖고 미분해 올 거니까 1이 됐고요. 분자 미분하라고요. 2x 플러스 a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 이제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x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뭐를? 마이너스 2로 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극한값 몇 나왔다고요? 5 나왔다고요. 5 나왔다고요. 그래서 a값 정리해서 넘겼더니 9가 되고 a값 9가 되면 b는 14 구해지잖아요. 원칙적인 방법 푸는 것보다 시간은 반의 반도 안 걸리고 계산 과정도 한 줄이면 다 된다고요. 같이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무지 많이 볼 거니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해 가죠? 이해 가요.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 간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일부러 이거 이해를 잘 해봐라라고 해서 좀 천천히 한번 얘기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48페이지에 필수제 5번을 먼저 보고 그리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거가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니 수학뿐만 아니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일단 관찰을 해야 합니다. 관찰을 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지를 살펴야 돼. 자, 읽으면서 관찰을 했는데 필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 모든 실수 x라고 나왔잖아요. 모든 실수 x. 이건 뭔가 분명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 또 연속인 함수 fx라고 나왔어요. 문제를 읽으면서 밑줄만 하는 습관을 잘 들여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문제 접근이 수월해진다고요. 그럴 때 연속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F2를 구하래. F2는 그럼 무슨 값이에요? 함수 값을 의미한다고요. 함수 값을. F2는 함수 값을 의미해요. 함수 값을 의미하는데 연속이라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시도할 수 있어. 어떤 시도야? F2를 구하라라고 하는 소리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를 구하시오랑 같은 얘기란 말이야. 이해 갑니까? 왜? 얘가 영향을 줬다고 얘가. 연속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영향을 줘서 함수값과 큰 값이 일치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시도를 왜 했는데 선생님 여기서 F2를 알고 싶어서 X2를 대입을 바로 해줬더니 2 빼기 0이 돼버린다고 F2 이렇게. 그리고 뭐 오른쪽이야 2를 했더니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문제는 요거야 요거 왼쪽에도 이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F2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2 함수값을 바로 못 구하기 때문에 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극한값 구하는 걸로. 그럼 극한값을 구하려면 했더니 2로 갑니다 하고 fx를 쓰는데 fx를 쓰려고 봤더니 fx를 하면 나눠줘야 하잖아. 뭘로? x 마이너스 2로.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호라고 된 거지. 12호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시도를 해줍니다. 첫 번째 시도. 분모가 0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빼기 12 2를 넣어봤더니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뭐라고요? 0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0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넘어갔더니 a는 몇 나왔어요? 그렇죠. 4 나왔습니다. 4. a 값과 그러니까 a 값을 구했고요. 4를. 4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인수분해해도 되고 우리 하다시피 계속 로피탈 했던 걸 로피탈 해도 미분을 해봤더니 분모는 1이 됐고요. fx라고 써놓고 해봤더니 분모는 1이 됐고요. 분자는 2x 플러스 a가 됐단 말입니다. 2를 집어넣었어요. 2를 여기다 넣었더니 4 플러스 a가 됐잖아요. 얘가 극한값인데 a가 뭐였었어요? 네, 4였었잖아요. 그래서 4 플러스 4 해줬더니 몇이 됩니까? 8입니다. 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F2 값은 극한값과 같기 때문에 F2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 값은 뭐다? 그래, 우리가 구하는 8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고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잡아놓은 4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극한값,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라는데 함수값을 구하지 않고 극한값으로 구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꽤 자주 등장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실게요. 선생님 이해 갑니까? 저 표현을 잡아가는 게 중요해. 함수값을 물어봤지만 함수값이 결국 함수값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저걸로 극한값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주워 먹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앞에 지금 우리 필수 예제 3번을 우선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뒤로 지금 왔어요. 뒤 먼저 적는다고. 뒤에 먼저 정리해놓고 합성 갈 거예요. 52페이지로 갑니다. 52페이지로 갑니다. 그랬더니
연소함수의 이제 성질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연소함수의 성질들에 대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연소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저번에 극한 성질을 할 때랑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여기 연속을 수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연속을 발산이라고 생각해 볼 겁니다. 원래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연속이 정확하게 수렴이냐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잡아볼 거고, 자, fx라는 게 있고요.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둘 다 함수예요. 이거가 있는데 x는 a에서 연속일 때 얘기입니다. 연속이다. 출발은 여기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외우지 말고 그때 선생님이 정리해 줬던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 첫 번째, 자, 기억이 나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수렴 플러스 마이너스 수렴은 수렴만 나옵니다. 있었어. 수렴만 나옵니다. 그럼 연속 플러스 마이너스 연속은 연속만 나오는 거예요. 그 값에서 연속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더하기니까 수렴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렴은 연속, 발산은 불연속으로 본다면 연속과 불연속이 만나면 불연속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발산이 만나면 이때 주의할 게 이때 수렴과 발산 둘 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수렴과 발산 둘 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정리해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 필요한 거니까 좀 이따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수렴 곱하기 수렴은 뭡니까? 이때는 수렴만 나온다고 그랬고요. 수렴 곱하기 발산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수발 둘 다 나온다고 그랬고요. 발산 곱하기 발산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 역시 수렴 발산 둘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의할 게 수수는 수만, 발발은 수발 나오니까 요 가운데 거 요것만 주의해서 구분해 주세요 라고 얘기 딱 했었다고요. 세 번째, 수렴분의 수렴은 수렴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다고 그랬어. 틀리고 수렴분의 수렴은 수렴입니다 라고 했고 단 이 분모의 수렴값이 0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면 그러면 요건 맞다고 그랬어요. 주의하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어요. 여기서 하나 더 붙는 거예요. 합성이 붙어. 연속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연속은 수렴이니까. 근데 수렴 자체가 함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합성 표시할게. 합성 표시할게요. 동그라미 짧게. 연속과 연속이 합성하면 뭐고 연속과 불연속이 합성이 되면 뭐고 불연속과 연속이 합성이 되면 뭐고 불연속과 불연속이 모두 합성이 되면 뭡니까? 결론은 얘는 연속도 나올 수 있고 불연속도 나올 수 있어요. 즉 합성을 하게 되면 이때는 연속끼리 만나고 불연속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주의해 주면 됩니다. 이게 앞에 연속 말고 극한값에서는 이 표현이 없었던 표현이에요. 합성 표현이. 그런데 뒤쪽으로 와서 연속에서는 이 표현이 붙기 때문에 합성만 표현에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 정리해 보실게요. 52페이지 거기 쪽에다가 저걸 적어놓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
수렴 대신 연속이라고 위에 건 그냥 표현을 해놨는데 그런 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잘 정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갈수록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유용하게 쓰일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더. 좋아요. 공략은 다 된 걸로 보고 두 번째인 최대 최소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최대 최소의 정리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들어가요. 최대 최소의 정리다 이렇게. 최대 최소의 정리다라고 들어가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들어가는데 이런 거야. 일단 말로 따르고 보면 fx가 있었어. fx가. 근데 닫힌 구간 이렇게 표현할게요. 즉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거나 같다겠네요. 이거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뭐 한다? 반드시 최대값도 갖는 거고 그리고 최소값도 갖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 모두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모두 가진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의 얘기인데요? 여기 이런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가진다 이런 거 따지려는 게 아니고 여기가 A가 있었어, A가. 자, 요거 새까맣게 칠했다고 해볼게요. B가 있었어, B가. 새까맣게 칠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위니까 요거가 이때 최대값 얘기가 등장되면 될 거고요. 가장 밑이니까 뭐가 최소값 얘기가 등장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물론 이런 거 이 최대 최소값은 y값이기 때문에 y값 이거 구해주면 돼요. 그런데 극단적인 표현에 그림이 위로 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언제가 최대예요? 그렇지. 요게 최대고 요게 최소가 되겠지.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닫힌 구간, 폐구간 얘기가 이렇게 등장된 거예요. 거기에 새까맣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등장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는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문제에서 가끔 수능 쪽에서는 아닌데 학교 내신 정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등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래프 보면 이제 같이 따라가 보면 돼요. 어차피 미분 쪽 가면 그래프 그리기를 왜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됐죠? 최대 최소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게 하나 있어요. 사이값 정리.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거의 여기서는 한 문제가 등장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거가 문제가 하나 등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냥 주워 먹는 거고 사이값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놓치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이런 거야. 최대치에서 했던 것 같이. fx가 있는데 fx가 닫힌 구간 뭐에서 A, B에서 뭐가 되겠고
연속이 되겠고. 연속이래요. 아, 이 얘기는 계속 따라왔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되는 게 있어. 뭐 FA 값과 무슨 값이 FB 값이 같지 않대. 즉 시작되는 값과 끝나는 값에서 높이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값에 대하여 뭐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하나 끄집어낸대. FC가 K가 되는 값이 있대. K가 되는 값이 있는데 이 K가 되는 값이 이걸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등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뭔 말이야, 선생님? 뭔 말이에요? 자, 결론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 등장된다. 근이 적어도 하나 등장된다. 이 표현이 나오면 사이값 정리라고 일단 정의하면 돼. 사이값 정리가 나오면 적어도 하나의 근이 등장된다. 이걸 만족하는 C, 이게 근이잖아. 근. 이런 근이 적어도 하나 등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선생님, 나는 이 말을 읽어서는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일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어요. B가. 그랬더니 여기가 FA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어딘가를 B라고 합시다.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닫힌 구간이니까 새까맣게 동그라미 돼서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선생님 그려볼게요. 그려놓고 이래놓고 얘를 봐봐요. 여기까지 쓰니까 뭐야? A2A랑 FB랑 같지 않다라고 표현해놓고 AB 사이에 임의의 K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K다라고 그려볼게요. K다라고 그릴게요. Y는 K예요. Y는 K다 그렸어. 그랬더니 만나게 되는 점, 이게 뭐야? 이게 곧 C란 말이에요. 이걸 C. 이렇게 C라고 표현했더니 이 C가 위쪽으로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된다면 만나게 되는 건 몇 개? 하나, 둘, A, B 사이에 3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밑에 거 같이 빨간 걸로 봤더니 빨간 거는 1개 존재하는 거잖아. 만족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A, B 사이에 하나 이상이 등장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걸 문제가 잘 나온다고 선생님이 표현했는데 이건 도대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이 되는 건데요? 라고 물어봐. 적어도 하나의 근이 등장된다라는 표현에서 적용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값 정리 얘기예요. 사이값 정리 얘기는 옛날에는 이 사이값의 정리를 중간값 정리라고 했었어요. 옛날 책들에서는 중간값의 정리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새로 바뀐 책에서는 사이값의 정리다라고 나옵니다. 사이값의 정리다라고 나와요. 사이값의 정리다라고 나오는 상황에서 얘기입니다. 사이값의 정리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실제 얘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야. 실제 이제 문제가 등장되는 건 이런 식으로 등장된다고요. 사이값 정리 활용이에요. 사이값 정리 활용인데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 결론 문제 얘기해 버리면 이렇게 나와. fx가 0이 되는
0이 되는 값이 0이 되는 값이 즉 근이야 근 열린 구간 AB에서 어떻게 존재한다고? 적어도 하나 등장된다고. 즉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어떤 식의 표현에서요, 선생님? 이런 식의 표현에서 구간 AB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 끊김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FA와 FB의 부호가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이면 뭐를 만족하는 FA와 곱하기 FP가 0보다 작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은 결국 작다는 거지. 어떤 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된다면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어떻게 등장되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등장돼. 적어도 근이 몇 개 등장되냐? 적어도 근이 몇 개냐? 또는 적어도 근을 등장시키기 위한 뭐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거의 같이 끌고 온다고. 원내기인데 선생님 요건 또 이건 요건 거라고. 좌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야. 여기가 B일 때 여기 하나는 양수, A가 양수랑 B가 음수야. 그럼 얘가 연속이라면 건너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점 요거 하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몇 군데서 이렇게 만나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 만난 거가 한 개도 될 수 있고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몇 개,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적어도. 그래서 다시 여기 표현 적어도 하나 등장됩니다 라고 나와요. 적어도 하나 등장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해서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뭔 얘기라고요?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의 부호가 반대다. 실제 문제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는 보기가 조금 뭐해. 그래서 실제 문제들의 적용을 살펴볼 거예요. 3, 4번 사이값의 정리와 사이값의 정리 활용을 놓고는 문제에서 굉장히 잘 등장됩니다. 굉장히 잘 등장되니까 요거 역시 잘 좀 따져둬야 돼요. 자, 선생님은 필수예제 6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문제도 물어봅니다. 연속인 구간을 구해보시오라고요. 그런데 얘가 다항식 아닙니까? 다항식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라고 그랬고요. 얘도 다항식 아닙니까? 그럼 둘 다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연속이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야. 어떻게? 연속 플러스 마이너스 연속. 즉 수렴 플러스 마이너스 수렴 뭐밖에 안 나온다? 연속 수렴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1번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두 연속이다. 즉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거네요.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다 연속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연속입니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세 번째, 분수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가 0 되는 값에서는 불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모가 0 되는 값이 있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gx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gx였었고 얘가 0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0 되는 거였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x가 5에서는 0이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 x가 5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연속을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잡아주고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컴마로 잡아주고요. 5부터 무한대까지 컴마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끊김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1과 5에서 끊김이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형의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4번 보면 그래 이제 분모가 0 되는 거에서 불연속이 되는 걸 알겠고 분모가 0 되는 걸 따져봤더니요. x제곱 마이너스 3 빼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고 는 0이 되는 겁니다. x제곱 없어져 버렸어. 그럴 몇 x 4x와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됨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불연속이래요. 어떻게 쓰라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준다면 호수령에서 표현 잡을 때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잡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모가 0 되는 값에서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니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죠? 형찬이 이해 갑니까? 네, 됐습니다. 오케이. 영민이도 이해 갑니까? 네. 수빈이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제이 이해 갑니까? 네. 좋아요. 소윤이도 이해 갑니까? 네. 좋아요. 기훈이 이해 가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0 되는 값에서 불연속되는 걸 표현해보면 간단해 간략해 간결하는 거야. 분모가 0 되는 값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55페이지 가볼게요. 이 문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우리 알고 얘를 우리는 전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요. 이렇게 써져 있던 말을 다만 이제 이 구간 기호를 저렇게 폐구간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 참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고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고 완전 제곱식 반제를 제곱을 해줍니다. 반제를 제곱했고 마이너스 1 했고 원래 3이 있었고요. 그럼 마이너스 묶었고 요만큼이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고 마마 풀 돼서 걸려 나오면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4가 됐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그럼 어디서? 최대값. 4에서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어디서? 그렇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잖아요. 마이너스 2를 넣어봤더니 뭐가 됩니까? 빵이 됩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맞습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5. 우리가 알던 대로 그리면 돼요. 두 번째, 분수함수 그리는 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분모가 0 되는 것만큼만 이동시킬 거야. 이렇게 이만큼 이동시킬 거야. 얘가 양수면 이쪽이고요. 음수면 이쪽 잡아주면 돼요. 양수했으니까 빨간 걸로 됐고요. 3부터 2까지 되잖아. 그럼 여기 3 집어넣고 여기 5 집어넣었더니 이런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최대값
3을 집어넣었더니 2가 되는 거고요. 이때가 최소값. 5를 집어넣었더니 3분의 2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분수함수 나오면 분수함수까지 그림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이 조금 연속이라는 어떤 부분의 개념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연속이 훨씬 양이 적네요. 적어. 이것만 이제 정리해놓고 나면 바로 미분 쪽으로 넘어가면 정리를 해도 된다고.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사이값 정리할 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여기서는 보이시오라고 돼 있어. 서술형에서 보이시오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가 있는 걸 보이라라고 하면 구간이 이제 0 되는 값인데 뭘 넣어봐? 2를 대입해 보는 거야. x는 2를 대입해요. 왜? 이런 표현 나오면 부호가 반대면 된다고 그랬어. 2를 넣었더니 8 마이너스 1 했더니 뭐 됐어? 마이너스 1에서 음수입니다. 이번에는 x에다 3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대입을 봅시다. 3을 넣었더니 27, 18 마이너스 1 돼서 8이 됨을 알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뭐야? 하나는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3을 넣었을 때는 플러스 8이잖아요. 연속이라니까 얘를 건너 뛰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적어도 하나 된다라고 해서 f 몇 이 값과 곱하기 f 몇 3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구간 A, B에서 구간 2, 3에서 연속인 구간,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구간인데 0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되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에서는 이 구간 2, 3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근본입니다라고 얘기해 줘도 돼요.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잘. 그래서 문제가 될 걸 살펴볼게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살펴볼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 문제는 별표로 하나 해둡니다. 별표로 하나 해둘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란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읽어봤더니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적어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사이값 정리 얘기구나 라고 바로 눈치를 채야 돼요. 사이값 정리 얘기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표현했고요. 해볼게.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2래요. 찍어. 이렇게 찍어.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5래요. 찍어. 2를 넣었더니 1이래요. 찍어.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찍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그냥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연속이니까 대충 내 맘대로 해. 적어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개씩만 갖게 간 거야. 이렇게. 자, 실근은 무슨 축과? 축과? 끝났네. X축과의 교점을 구해봤어요. 몇 개? 하나, 둘, 셋. 적어도의 3개의 근을 갖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적어도 3개의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3개의 근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사이값 정리의 활용 문제로 근의 개수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다라는 걸 알면 어렵지 않아. 사이값 정리라는 걸 쓰는 거다라는 걸 알면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 쓰는 거, 그게 문제가 돼서 문제가 돼서 그런 거고. 정리해보세요. 일단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46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8, 필수예제 3번 볼게요. 요거 하고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밑에 확인 체크들 부지런 잘 풀어와서 내일 오는 사람들은 내일, 금요일 하는 사람은 금요일 날 질문 받아주고 그리고 미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3번입니다. 잘 봐봐요. 이 문제는 별표 3개를 해주셔도 돼요. 이 문제는 별표 3개를 하면 됩니다. 아주 높은 빈도수예요. 학교 내신뿐만 아니에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단골 문제로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선생님 말 잘 따라와봐요.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잘 따라와봐.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정도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 정도가 되잖아요. 자, 선생님이 팁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빨리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를 놓는 거예요. 물론 합성할 때도 이런 거 따지겠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의 사칙 연산이 나오면 빨리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로 나눠져요. 자, 그런 다음에 fx를 봐. 이게 fx잖아. 자, fx에서 좌극한을 봐. 2로 가는 2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2일 때. 2로 가는 좌극한 몇이에요? 0이에요. 우극한 몇이에요? 0이에요. 왜? 왼쪽에서도 0을 따라오고 오른쪽에서도 0을 따라옵니다. 함수값 몇이에요? 함수값은 새카만 거라고 그랬으니까 2란 말이에요. 2. 좋습니다. 곱하기. 기억권하고 있어요. 곱하기. 이제 gx를 봐요. gx. 자, 이렇게 극극거라고 그랬는데 좌극하는 몇이에요? 2예요. 우극하는 몇이에요? 2입니다. 함수값은 몇이에요? 새카만값은 0이죠. 그래서 해봤어. 아, 얘도 0, 얘도 0, 얘도 0입니다. 세 개가 어떻게 됐어요? 일치가 되죠. 세 개가 일치가 되면 뭐라고 해? 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셋 다 같을 테니까 두 개를 곱한 값도 연속입니다. 라고 해서 기억권 연속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요. 이게 갑니까? 아,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래, 그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니은번과 디귿번 같이 합성이 껴들어왔을 때 주의해야 하니까 합성 부분에 봐봐요. 합성 부분에. 자, gfx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gfx를 물어보는데 여기도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나눌 거야. 좌극한은 써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 g의 fx라고 쓸 거야. 우극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 g의 fx라고 쓸 거고요. 함수값은 g의 f의 바로 2라고 써줄 거예요. 2라고 써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봐. 요게 쉬우니까 f2 먼저 볼게. f2가 몇이었어요? 새카먼 값. 왼쪽이 fx니까 2였잖아. 2. 그럼 g2를 따라가. g2를 따라갔다는 g 값은 몇이야? 역시 새카먼 값. 뭐가 됐어? 0이 된 거라고요. 자, 새카먼 값을 따라가는 거예요. 점치 낀 값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0이 됐단 말이야. 0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좌극한. 보시면 봐봐. 좌극한은 지금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면 빨리 얘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t로 바꿀 거야. t로. t가 뭔데 했더니 이 fx를 t라고 볼 거야. fx를 t다 이렇게. 얘가 t가 되는 거야. 그럼 t는 뭐예요? y값이야. y값. y값 봐봐. fx에서 봤더니 2로 가는 좌극한은 이렇게 따라오잖아. 자, 선생님이 이걸로 해줄게. 이렇게 따라와요. 2로 가는 좌극한이 따라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몇을 향해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0으로 갑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이렇게. 0으로 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0으로 가? 밑에서 0으로 가? 위에서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서 가면 플러스라고 써줄 거야. 밑에서 오면 마이너스라고 써줄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가 GT라고 잡을 거야. GT. 근데 fx를 t로 바꿔놓은 거야. 그럼 GT를 보세요. GT는 그냥 GX에서 보는 거야. 0으로 가는 우극한이래. 0으로 가는 우극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은 이쪽이잖아. 이렇게. 아, 얘는 0을 향해 가고 있군요. 그래서 0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해서 0 값을 찾는 거예요. 다 좀 헷갈리고 어렵잖아. 생소해요. 자, 다시 이것도 이제 그럼 다시 볼게. 리미트 GT라고 바꿀 거야. 빨리 T로 바뀐다고. 자, 이는 T가 이제 어디로 가냐고 관건이에요. fx가 봐봐. fx가 이번에는 0으로 가는 우극한이래. 그래서 핑크색 갖고 0으로 가는 우극한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 같게. 아, 얘도 뭘로 향해 가? 0으로 향해 가는 거잖아. 역시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위아래로 보는 거 위아래. 위아래 t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가 바뀐 거냐면 y 값이 x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위아래로 보는 거예요. 위아래. 그랬더니 얘도 뭘로? 아, 0으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똑같이 0으로 가는 우극한 이거랑 같으니까 0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셋 다 0이기 때문에 합성된 이것도 연속이 되는군요 라고 해요. 아, 은근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은근 만만치 않아. 디귿번에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디귿번. 이제 거꾸로 f의 gx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뭐 1번 좌극한, 2번 우극한, 3번 함수값을 볼게요. 함수값이 제일 만만하니까 함수값 먼저 할게. f, g2를 할게. g2가 몇이에요? g2 값을 봤더니 아, g는 0이잖아요. f0 값을 따라가는 거. f0 값은 몇입니까? 2가 되네요. 2. 자, 한 개씩 넘어보는 거예요. G2 먼저 했더니 G2는 0이었고 뭐 F0을 따라갔더니 F0은 2다라고 해서 2를 따라온 거예요. 좌극한 따라갈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 fgx가 된다고요. 그럼 리미트 뭘로 바꾸라고? t로 바꾸라고. 그래서 ft라고 놓으라고. 자, t가 됐어요. t. 따라가 볼게요. 2로 가는 좌극한 가볼게. 2로 가는 좌극한. 2로 가는 좌극한은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2로 가는 좌극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2로 가는 좌극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2를 향해 가잖아요. 2를. 근데 밑에서 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붙이라고? 마이너스라고 붙이라고. 마이너스라고 붙이라고. 그럼 F에서 2로 가는 좌극한을 보는 거예요. 2로 가는 좌극한은 몇인가 봤더니 아, 뭘 향해 가? 0을 향해 가죠. 아, 0이다. 이렇게. 이 문제는 우극한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잖아. 왜? 함수값과 좌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에요. 우리가 객관식에다 따질 때는 아니 실제 시험에 따질 때는 이러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우극한도 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한 g f g x를 했습니다. 리미트 빨리 t로 바꿉시다. 또 ft가 된 거고요. ft t가 어디로 갔나 했어. 2로 가는 우극한을 볼게요. 2로 가는 우극한 이거는 무슨 색깔? 오렌지 색깔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로 가는 우극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 2로 가는 우극한 2를 향해 가 역시. 근데 위에서 밑에서 가니까 역시 마이너스라고. 아, 2로 가는 좌극한 이건 똑같아서 0이야. 그래서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아서 극한값은 있는 거지만 함수값과 일치하지 않아서 연속은 안 되고 불연속이에요 라고 찾는 거예요. 자, 팁은 뭐예요? 빨리 뭘로 바꿔? y 값을 t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가냐 위에서 가냐를 보는 거고. 선생님 밑에 위에서가 다 없이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건 뭐예요? 그럼 함수값 같이 계산하는 거야. 그냥 함수값 같이. 이건 뒤에서 그 밑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밑에 문제에서 한번 더 보고 정리를 해줄게요. 이런 거 갖고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 보실게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 갑니까? 좀 어렵죠? 자, 이거 정리해서 선생님 말대로 연습 문제 스텝 1까지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내일과 금요일날 나눠서 여기 정리하고 2분 들어가서 조금 더 속도를 하는데 속도를 좀 내주겠습니다. 어째 오늘 한 거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여러분들 거가 되나 안 되나 결정할 수 있어요. 잘하시고 날 더우니까 건강 유의 잘하고 내일과 금요일날 만납시다. 내일은 학원에서 만나고 금요일날 만나는 사람은 금요일날까지만 사상에서 만날까 아니면 금요일날 뭐 다시 공지 줄게요. 코로나가 좀 그래서 하도 위급해서 좀 그러니까 화상으로 할 때 조금 집중해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계세요. 정인이 언제 왔어요, 정인이?